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은행발 위기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경기 침체의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 과연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여러 가지 궁금증과 의문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의문을 한꺼번에 풀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유역생명 자산운용의 윤재성 최고 투자 책임자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우선 이틀 전이죠. 예, 오늘이 이제 금요일인데요. 3월 FMC가 열렸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요, 이번에는 좀 지루하게 봤지만 잘 봤어요. 파월이 말한 말이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그리고 솔직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부분은 좋았어요. 왜냐, 페드 멤버끼리도 안 올릴 고민도 했다. 하지만 끝에 가서는 unanimously 전부 다 한 명도 안 빠지고 올리기로 결정을 했다.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솔직히 들렸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예상과 같았고 앞으로는 그러면 윤시아님이 그걸 보고 나서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떻게 투자를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바뀐 게 있었나요? 없었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저는 좀 베어리시하게 마켓을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 여러 리서치하는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뭐 더비시하다는 말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조금 더 헛기시하게 들렸는데 왜냐? Sometimes maybe 말을 이러면 이자를 안 올릴 가능성이 있네. 그 말도 맞아요. 저희도 한 번은 더 올리고 두 번까지도 뭐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확률이 굉장히 적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은행이 우리가 필요한 restrictive liquidity drain을 해주면은 안 올리겠지만 안 하면은 우리가 올릴 거다. 그러면은 끝에 가서는 좋게는 안 들려요. 경제한테. 그러면 그 얘기는 은행한테 니네가 신용을 어쩔 수 없이 줄이는 게 아니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보시나요? 할 수 없이 줄이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은행들은 지금 중소은행들, 리지널 은행들은 지금 디파지트 돈이 지금 흘러나가니까 마니 마켓 펀드 쪽으로 그 첫째고 둘째 돈이 안 들어오니까 투자도 좀 조심해야 되고 다음에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한 게 또 뭐가 터지냐 그 commercial real estate가 문제다. 그거를 제일 많이 빌려주는 은행들이 리지널 은행들이에요. 주식은 괜찮아요. 주식도 다시 4천 넘었습니다. S&P 500 지수가.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3월 10일보다 지금 S&P 지수가 더 높아요. 나스닥은 당연히 3월 10일 날 은행 위기가 터지기 전보다 당연히 높고요. 지금 S&P 500 지수도 사실 그보다 높아요. 그러면 이거 진짜 안 좋은 게 맞습니까? 근데 이것도 솔직히 아무리 좋다 그래도 뭐 빅텍은 작년 9월 뭐 그때 마지막 이게 거짓 다 아니냐 이게 4,250이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은 S&P는 당연히 그 밑에 가 있고 빅텍 주목은 그때보다는 조금 위에 가 있을 거예요. 조금이든 많이. 그리고 세미가 많이 깨졌다 회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면 세미가 제일 신기해. 세미도 별로 안 좋은데. 세미는 제가 보니까 세미하고 엔비디아 이런 건 다른 쪽인 것 같아요. 완전히 AI 그 제너러티브 AI 때문에. 엔비디아, AMD도 maybe 포함해서 좀 다른 건. 걔네들 따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ChatGPT 뭐 이런 문제가 좋은 점 때문에. 하지만 세미 인덱스 자체가 다 같이 휩쓸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너도 나도 다. 그렇죠. 다 좋다고.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세미가 왜 이렇게 막 좋은지는 모르고 돈이 다 글로 찾아가는데 뭐 하여튼. 그러면 주식 시장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 3개월. 3개월. 그러니까 near term. 그러니까 어제 그제만 해도 near term 모멘텀이 계속 튼튼하니까 3,800 우리 트레이더가 3,800 지킨다 그러는데 나는 near term은 믿어요. 왜 모멘텀이 그쪽인데 자꾸 이렇게 꾹꾹 찔러대면은 위기가 꾹꾹 찔러면 6월 말이 저희 베팅이에요. 3,800. 6월 말까지 못 지켜요. 3,800 밑으로 갈 거다. 6월 말까지. 연말에는 연말에는 9개월. 9개월은 좀 머니까 깨졌다 회복을 천천히 할 거라고 난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게는 안 보여요. 달러 어떻게 보십니까?
달러는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 1,500 그래갖고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원 달러 환율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일단 달러를 한국 돈 빼고 얘기할게요. IC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그 기준을 먼저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유럽, 그러니까 페드가 이제 이자를 안 올리면은 달러의 강세가 조금 꺼지고 있죠. 첫째. 유럽이랑 비교해서 유럽이 한 50bp 더 올리고 미국은 maybe 한 번 더 올리고 이렇게 되면 유로가 조금 더 셀 확률이 있고, 근데 크라이시스가 누가 더 심하게 위기가 오냐의 큰 인플루언스가 제일 높을 거고, 이자로 따지면 유로가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높고, 일본이랑 달러가 the other 다른 큰 커런시인데 이렇게 보면은 일본은 yield control을 좀 푸는 방향으로 가야 되면 일본의 인플레이션 3.8을 있고 여기보다는 낮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높으니까 한 6월, 7월 이렇게 되면은 좀 yield curve를 조금씩 풀기 시작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엔이 더 세질 거고 벌써 1,130불까지 가고 130엔. 오케이 네, 거의 다 있죠. 130엔. 그래서 일단 130에서 120 사이를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달러 인덱스가 중국도 뭐 사실 지금 계속 경제가 좋으니까. 약간씩 살아나고는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근데 중국은 뭐 그 바스켓의 큰 인플루언스는 아니고 일본, 유럽 이렇게가 큰 인플루언스인데 이렇게 보면은 달러 인덱스가 강세는 이제 끝났구나. 저는 이렇게 길게 투자하는 분들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 먹튀를 잘하시는 데이 트레이더 분들은 뭐든지 기회죠. 내려가든 맞아요. 변동성이 큰 때가 그런 분들한테 더 기회죠. 네, 지금은 변동성이 클 거예요. 네. 행운을 빕니다. 빕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